현관 앞에 팬트리 공간, 이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뽀송뽀송한 창고가 이제 되는 거죠. 집안에서 엄마들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안 가, 뭐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앞집 우리 이웃이 그거 다 들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관에 대형 팬트리 하나 설치하는 거,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요즘 짓는 새 아파트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도대체 왜 좋습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어떤 배치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에 이어서 방이나 거실이나 내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환기도 잘 되고 빛도 잘 들고 이렇게 전면에 이제 배치가 돼 있어서 이거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지하에서 우리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그 밖에 단지 내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조경이 좋아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좋은 이유가 참 많은데,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대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맞은편 쪽으로 대형 창고 있는 거, 이걸 팬트리라고 요즘 뭐 마케팅들 그렇게 하는데, 원래 뭐 팬트리는 음식 저장 창고를 말하는 건데 요즘 약간 뭐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고가 세대 현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가 좋으냐? 첫 번째, 밖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우리 많잖아요. 뭐 유모차, 자전거, 등산용품, 캠핑용품, 낚시 이런 야외용품들은 집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현관에 창고가 있으면 바로 그냥 거기다가 넣고 빼고 하면 되니까. 또 하나, 곧 바로 나가야 될 물건들, 뭐 재활용 분리수거한 뭐 종이 박스를 거기다가 모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할 때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이런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음식 그야말로 통조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거실과 발코니 등을 줄줄이 거쳐서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물건 넣으러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로 앞에 이런 창고가 있는 거가 참 편리하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까지 비 안 맞고 바로 연결될 수는 없어도 현관 앞에 팬트리 공간, 이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디에 하면 좋을지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평면, 이게 좀 옛날에 지은 좀 오래된 아파트 평면인데 이렇게 이제 전면에 거실하고 안방하고 있는 이 타입 많은데,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자, 이쪽이 이제 전면이 되겠어요. 발코니가 여기 있는데 이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타입이니까 거실을 이제 확장하게 되면 뭐 거실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는 전형적인 이런 타입인데, 문제가 이제 현관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이렇게 뭔가 이 완충 공간 없이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뭐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팬트리를 두자 이 얘기거든요. 중문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중문이 꼭 있어야지 좋겠다라는 건데, 요건 좀 잠시 후에 다시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이 벽 자체에 이제 팬트리 공간을 둬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직선으로 집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거가 이제 좀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선을 좀 꺾고 싶은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팬트리를 두면 돼요. 얇고 긴 팬트리를 이제 두고 중문은 이제 여기다 설치가 되는 거죠. 들어와서 바로 직선으로 집 안을 다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동선을 꺾어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 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팬트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치하면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팬트리가 들어갈 자리에 벽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창고 공간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깊이는 뭐 한 1m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좀 크게 만드시려면 안으로 1.5m 정도, 뭐 이 정도만 들어가도 굉장히 큰 창고 공간이 이제 되는 거죠. 팬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은색으로 된 쇠 기둥, 이걸 시스터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먼저 이제 벽이 들어갈 위치에 저렇게 이제 쭉 세우는 거예요. 바닥과 천장의 고정을 먼저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은색 기둥에
3개의 기둥 하나 둘 3개의 석고보드 한 장이 딱 붙게 간격을 맞춰요.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씩 짜자작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 벽면에서 석고보드, 저쪽 벽면에서 석고보드 투플라이로 이렇게 이제 딱 치고 나면 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시멘트 몰타를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시간도 빨리 단축이 될 수 있고요. 기존의 거실이었던 위치에 창고를 만들자라는 건데 좀 크게 만들어서 뭐 방마다 발코니마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창고 공간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자 이거죠. 자, 그런데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요. 거실 쪽에다 만들었으니까. 이 난방 들어오는 거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 물건들 많잖아요. 습기 차고 축축하고 창고에서 뭐 녹슬지 않고 뽀송뽀송한 창고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입구에 팬트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어차피 중문은 해야 돼요. 왜? 현관에 실외와 그러니까 외부와 실내에 완충 공간을 두는 게 좋거든요. 신발에 지저분한 거 묻고 와서 바짝 마르면 흙먼지가 쌓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엄마들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뭐 일어나 밥 먹어 학교 안 가 뭐 게임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애들한테고 뭐 이렇게 좀 소리 많이 지르시는데,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앞집 우리 이웃이 그거 다 들어요. 중문이 없으면. 예. 이런 거 이제 차음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완충 공간 역할도 해야 되겠고, 결정적으로 난방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아요. 이거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은 뭐 얼마 전에 준공한 우리 현장에서의 세대 현관문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짝 면을 보양해 놓고 입주하는 날 보양지 제거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죠, 보통.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짓는 건 문짝 두께가 66mm예요. 문짝 옆에서 봤을 때 그 두께가 66mm예요. 또 저렇게 문틀 주변으로 사면에 가스켓도 저렇게 들어가 있어서 밀실하게 문이 딱 닫힘으로써 겨울철에 찬바람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죠. 또 문짝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도 성능이 좋은 걸 사용해요. 문짝의 단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3번 꺾여서 어떤 그 외기와의 완벽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뭐 방화문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튼 단열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문짝인데, 그런데 예전 아파트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결정적으로 두께가 40mm밖에 안 돼요. 아까 66mm였고 단열재도 잘 들어가고 뭐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40mm밖에 안 되면서 내부에, 저 문짝 내부에 단열재도 아예 없거나 예전에 지은 거 있어도 거의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건 외부의 냉기가 그냥 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 현관문 밖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홀 쪽의 벽체는 단열재가 없어요. 그 계단실 쪽에 있는 벽체는 그냥 콘크리트 옹벽 그 자체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춥단 얘기예요. 그렇게 단열이 세대 현관문 자체에서부터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실내 벽체는 훨씬 두껍게 단열재가 보강되어지잖아요. 단열재가 보통 150mm 두께로 다 들어간다고요. 외벽의 면 한 면은. 그런데 세대 현관문은 아까 40mm밖에 안 되고, 그나마 단열도 거의 안 되고, 현관 주변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중문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보이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벽, 그러니까 신발장 맞은편 쪽에 있는 벽, 저 벽체 세울 자리에 팬트리를 설치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첫 번째, 팬트리 문짝의 경첩, 이거 말씀드릴 건데, 이 사진 먼저 한번 보세요. 방문을 비롯한 출입문에 이런 식으로 도어 스토퍼 달잖아요. 문 손잡이나 모서리 부분이 벽체를 이렇게 찍어서 뭔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 끝에 저 고무 재질의 어떤 충격 완충 장치 뭐 이런 걸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문에 바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데 일반 가구 문짝은 그러니까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나 방금 말씀드린 팬트리 문짝이나 이런 일반 가구, 이런 문짝은 스토퍼를 설치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진 보시면 드레스룸 문짝인데요.
왼쪽은 90도 열리게 돼 있고 오른쪽 문짝은 110도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좌측에 화장대 앞에 있는 문짝은 아까 보셨던 그 도어 스토퍼 이걸 어디에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대에다 붙일 수도 없고 문짝에다가 저 위에 어떻게 다룰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곳의 문짝은 그 문짝 자체가 90도만 열리게 해줘서 가구나 문짝이 서로 어떤 그 충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경첩이면서 도어 스톱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하드웨어를 다는 거죠. 딱 90도만 열리게 해줌으로써. 각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뭐 조금 근데 사실은 더 비싸요. 90도보다 110도짜리가 더 비싸고 110도보다 175도가 조금 더 비싼데 하여튼 저런 식으로 뭔가 닿아서 일부러 90도만 열리게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현관 앞 대형 팬트리 뭐 이런 곳에는 큰 물건을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5도짜리 활짝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첩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야 덩치 큰 대형 물건 보관하기가 용이한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닥 마감인데 바닥은 타일로 마감하는 게 좋아요. 뭔가 무거운 물건 뭐 이런 거 들고 내리고 하면서 바닥에 넣고 뺄 때 긁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은 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게 좋겠다. 뭐 거실에 바닥재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 문짝의 하단부가 밀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팬트리의 문짝의 윗부분은 어차피 문 이렇게 닫히고 나면 이 헤드 부분은 뭔가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짝을 닫을 때 문짝의 하단부도 밀리지가 않아야 돼요. 하단부에 뭔가 턱이 있어서 윗면도 뭔가 걸리고 아랫면도 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짝이 뒤틀리지가 않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문이 닫힐 때 하단부가 인조 대리석 턱에 걸려요. 저기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3mm 정도 딱 걸리게 해서 문짝을 아랫부분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윗면만 그러니까 지지가 되면 사람이 기대거나 뭐 물건이 기대거나 할 때 문짝이 뒤틀린다고요. 아래가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있는 게 좋은데 뭐 우린 거실에 만들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턱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렇게 인조대리석 하나만 올려놓고 저렇게 하단부가 딱 걸리게 그래서 안으로 밀리지 않게 만들면 완벽한 이쁜 팬트리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오늘 팬트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테리어 상식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